만성 피로가 이제는 몸에 배었고 이유 모를 두통이 자주 발생하며 소화가 안 되는 날이 간혹 혹은 자주 발생하시나요? 오늘따라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성인 여드름이며 뾰루지는 잊지 않고 찾아옵니다. 심지어 야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손발과 얼굴은 퉁퉁 부어있네요. 조금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염이나 장염, 요도염, 지렴 등도 드물게 발생하고요. 이런 염증성 질환이 발생하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알아챈다 해도 대부분은 이 정도 증상도 안 갖고 사는 사람이 어딨겠어 하고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게 그냥 넘어가면 조금 아니 많이 곤란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증상들은 몸에 염증 수치가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염증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쉽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만성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암 발생률이 남성은 38%, 여성의 경우 29% 더 높았다 합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수치인 게 남성의 경우 3.8%가 아니고 38%, 거의 40%가 더 높게 암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생을 살면서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는 국가암정보센터의 발표에 대입해 볼 때 염증으로 인해 발생되는 암 환자의 수가 실로 상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염증 자체는 외부 침입 물질로부터 몸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 기전이라 합니다. 사실은 우리 편인 거죠. 하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한 즉시 나타나는 급성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나타나는 만성으로 나타날 경우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 몸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만성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아주 작은 입자의 대기 오염 물질이 염증을 유발합니다. 작은 입자의 대기 물질은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로 폐로 흡수되는데 이때 몸속에서 이 물질을 없애기 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현상들이 자주 반복하면서 만성 염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마스크는 미세먼지다 공식에서 마스크는 뾰로나다로 바뀌면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잊고 살기 시작했지만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날은 외출을 줄이시고 외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의 첨가물 안에는 몸에서 분해하기 힘든 물질이 많이 있어 몸이 이것들을 몸에 해로운 이물질로 인식하고 염증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려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선휘핑 중국 수저우대 교수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유럽공중보건 히어로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40세 이상 6298명의 가공식품 소비 양상과 심혈관 질환 등 원인별 사망률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가공된 정도가 높은 식품을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최대 17% 높았으며 뇌혈관 질환과 모든 원인의 사망률도 각각 최대 16%, 30%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세포는 아디포카인이란 염증성 물질을 분비합니다. 특히 우리 몸 장기 내부나 장기와 장기 사이 지방이 축적된 내장 비만은 염증 물질이 장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평소 몸을 너무 쓰지 않거나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체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염증 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그로 인해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흡연은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인데요. 담배의 주 성분인 니코틴은 외부에서 침입한 미생물을 공격하는 백혈구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우리 몸이 백혈구 기능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몬티라이언 저서 고통의 비밀에서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만성 통증에 시달릴 확률이 3배나 높다 하였고요. 앤드류 스틸의 저서 에이지리스에서는 금연 이후 염증이 빠른 속도로 줄고 금연 5년 후에는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 감소와 함께 정상 수준에 도달한다 하였습니다. 스트레스 빠지면 섭섭하죠. 사실 건강 컨텐츠 만들 때 항상 스트레스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모든 질환의 근원이니까요.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만성 염증과 상당히 관련이 높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염증 반응을 초래합니다. 가끔 받는 스트레스는 상관없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문제를 만드는데요. 미국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단지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건을 떠오르기만 해도 염증 수치가 무려 20%나 높아졌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염증 수치를 높이는 원인으로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하는 대표적인 것들과 일맥상통하지만 한 번에 끊어내기 상당히 어려운 것들로만 포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때문에 우리는 염증 관리를 위해 좋은 식품을 꾸준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염증 관리에 좋은 식품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프로폴리스는 염증을 낮추는데 가장 먼저 손꼽히는
최고의 건강식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무려 104종의 유익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 플라보노이드, 페놀 화합물, 에센셜 오일 등 다양한 항염 성분들이 염증 매개체의 생성을 억제,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염증의 경로를 차단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방지와 면역력을 증진시키며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하여 충치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특히 피부 재생에 높은 효과가 있어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탁월해 연예인들의 필수 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도 이 프로폴리스는 귀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프로폴리스를 이용해 통증과 궤양 치료에 사용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지에서는 피부 질환과 감염증에 사용한다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태어났을 때부터 아토피로 고생한 아이가 프로폴리스를 섭취하고 바르는 치료 활동을 통해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가져온 일화는 유명하죠. 시중에 구강 스프레이나 액상 추출물, 캡슐, 정제 형태로 나와 있으며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과 임산부는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생명공학부 조경현 교수 연구팀은 고용량 비타민C 섭취가 흡연자의 혈관 노화를 줄이고 항염증 능력을 향상시키는 피부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확인했다 밝혔습니다. 연구는 비흡연자 남녀, 흡연자 남자에게 8주간 매일 1회 고용량 비타민C를 섭취하게 하고 혈액과 피부 상태를 관찰했는데요. 그룹 모두에게서 혈액 내 항산화 능력이 30에서 50% 증가하였고 혈청 내 간 기능 관련 염증 수치가 섭취 전 대비 20에서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했습니다. 특히 흡연자 남성이 비타민C를 섭취 후 멜라닌 수치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피부가 밝아지고 피부 노화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인 활성화산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토마토도 활성화산소를 억제하는 황산화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양파 속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중에서도 가장 활성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은 식품과 염증 반응 연구 총 1943개를 분석한 결과 당황이 연구 대상 식품 가운데서 항염증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마늘, 올리브유, 콩, 연어에서 항염증을 유발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이 식품들을 꾸준하게 섭취하게 된다면 염증 지수를 낮추는데 크게 도움이 된답니다. 반면 식용유, 액상과당, 붉은 육류는 염증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염증이 몸에 미치는 영향과 염증 지수를 낮추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성 염증은 일명 몸속의 암살자라고 불릴 정도로 큰 증상 없이 각종 질환을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합니다. 고강도 CRP 검사나 혈청 아밀로이드 A 검사를 하시면 체내 염증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유 없이 통증이 계속되거나 잦은 염증성 질환이 발생되신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 것만으로 여러분의 수명은 10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상 코스모스트였습니다.